총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약과 던진 젊은 이사의 멘붕 순간.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예절원은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대로 종갓집 문화를 보존하고 예절, 교육을 하는 이곳은 최근 들어 젊은 이사진이 대거 영입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한 최민준 기획이사가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절원을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건 다 구닥다리예요. 우리는 SNS 마케팅으로 MZ세대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예절원을 지켜온 봉사자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 노인네들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죠. 직원들은 최 이사의 학벌과 배경이 화려해서인지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부임한 지 2달째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재래 교육 프로그램 때였습니다. 70대 박종수 선생은 40년간 재래를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제사상 차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최 이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게 무슨 수업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이사님, 전통 예절을 가르치는 곳인데 재래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요? 이거 완전 시간 낭비죠. 차라리 와인 에티켓이나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세요. 그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박 선생의 얼굴이 굳었지만 최 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시대적인 거 배워봤자 취업에 도움 안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프로그램 바꿀 테니까 기대하세요. 두 번째는 한복 착용 규정 논란이었습니다. 예절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원과 봉사자들이 한복을 입고 업무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것마저 바꾸려 했습니다. 한복은 사진 찍을 때만 입으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통일하세요. 한복 입고 컴퓨터 치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잖아요. 80세 김옥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한복을 입는 것도 예절 교육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머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속을 챙겨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세대분들이 한복 입으시면 더 나이 들어 보여서 이미지에 안 좋아요. 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최 이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서예 수업 폐지 건이었습니다. 65세 이한규 선생은 국내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그가 먹을 갈며 학생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는 모습은 예절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최 이사가 서예실에 들어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선생님, 아직도 먹 갈고 계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섭외할 테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먹 가는 거 이거 완전 비효율이잖아요. 요즘은 태블릿으로 하면 되는데. 이사님,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네네, 알겠습니다. 정신 수양 어쩌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결과물이 예뻐야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콘텐츠 말이죠. 최 이사는 이한규 선생의 40년 묵은 벼루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골동품들 박물관에 기증하시죠. 여기는 교육 현장이지 골동품 창고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청마루 철거 계획이었습니다. 예절원의 중심에는 200년 된 대청마루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그곳에서 차 모임을, 여름에는 전통 혼례 시연을, 가을에는 시 낭송회를 열었습니다. 최 이사가 건축업자를 대동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낡은 마루 뜯어내고 현대식 카페 겸 공연장 만들 겁니다. 유리벽으로 하고 LED 조명 달고 음향시설 갖춰서 대관 사업하면 수익 엄청 날 겁니다. 전 직원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네요. 젊은 직원들은 다 찬성이에요.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아, 그런데 투표권은 정직원만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은 아쉽지만 없으세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옥순 여사였습니다. 새로운 봉사자라고만 알려진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예절원에 새로운 봉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배옥순 여사.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흰 머리에 약간 굽은 허리, 그리고 시골 할머니 특유의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가장 힘든 일을 자청했습니다. 먼지 쌓인 장독대 닦기, 창고에 쌓인 묵은 쌀 골라내기, 그리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약과 만들기였습니다. 배 여사님 괜찮으세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다른 봉사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배 여사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익숙해요. 오히려 몸을 쓰니 좋네요.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기름 온도를 정성껏 맞추며 약과를 2번 튀기고 3번 꿀에 재우는 전통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600년 된 성산 종가의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배 여사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시판 약과 쓰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배 여사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유독 배 여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 여사가 전통 방식으로 장작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이사가 지나가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21세기에 아직도 장작불이요? 가스레인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모르시나 보네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전통 음식은 장작불로 해야 맛이. 아이고, 또 시작이네. 요즘 사람들 중 누가 불맛을 알아봅니까? 며칠 후에는 배 여사가 정성껏 손질한 나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마트 가면 다 씻어서 포장된 거 팔아요. 왜 이렇게 일일이 손질하세요? 인건비 계산 안 하세요? 할머니 시급 계산하면 그냥 사오는 게 훨씬 싸요. 이사님 정성이 다르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정성. 할머니 세대는 정성만 외치시네. 효율이 정성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돈. 주방에서 일하던 다른 봉사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 이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건 전통 매듭 수업 날이었습니다. 배 여사가 학생들에게 매듭 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최 이사가 들어오더니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워서 뭐합니까? 검색하면 100개에 10,000원이에요. 중국산이 훨씬 싸고 빠르죠.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수업은 이제 시대착 오적입니다. 배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단순히 매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아요. 또 정신이 어쩌고 전통이 어쩌고 하시겠죠. 근데 솔직히 할머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해합니다. 빨리 예쁘게 싸게.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심지어 배 여사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 할머니 보세요. 허리도 굽으시고 걸음도 느리시고. 솔직히 우리 예절원 이미지에 안 맞지 않아요? 봉사자도 좀 젊고 예쁜 사람들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모든 모욕을 배 여사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때로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2달 후 예절원에는 중요한 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전통 예절 시연회였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전국의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최민준 이사는 이번 행사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서양식 디저트 테이블까지 준비했습니다. 전통이고 뭐고 보기 좋아야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행사 당일 아침 배 여사는 정성껏 만든 약과를 나무 상자에 담아 귀빈 대기실에 놓았습니다. 한지로 곱게 포장하고 매듭까지 전통 방식으로 묶었습니다. 오전 10시 리허설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귀빈 대기실에 들어서다가 배 여사의 약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배 여사님, 이게 뭡니까? 아, 이사님. 귀빈분들께 대접할 약과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누렇게 뜬 약과를 누가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프랑스산 마카롱, 일본식 화과자를 먹는다고요. 이런 볼품없는 걸 귀한 손님들 앞에 내놓으면 우리 예절원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배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이 약과는 우리 성산 종가에서 대대로 내려온 방식입니다. 2번 튀기고 3번 꿀에 재워서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정성이. 정성? 하. 최 이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종가 방식이요? 듣기 좋은 소리. 왕년에 집안에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예절원은 예쁜 얼굴과 화려한 포장으로 승부해야지 누가 할머니들 손맛 같은 걸 신경 씁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냥 방해나 하지 마시고 구석 가서 차나 우리세요. 알겠어요? 최 이사는 약과 상자를 툭 밀쳤습니다. 상자가 기울어지며 정성껏 담긴 약과 몇 조각이 그만 배 여사의 깨끗한 치마폭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꿀이 묻은 약과가 한복 치마를 더럽혔습니다. 순간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배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칼날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배 여사는 조용히 치마의 약과를 털어내고 아무 말 없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본 한 고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사 큰일 났네. 왜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 예절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여유롭게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재단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협찬 계약을 멋대로 추진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경영 방식이 좀 파격적이긴 하죠. 하지만 성과를 보면.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앉으세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한 분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특별한 분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옥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최고급 명주로 지어진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봉사자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십니까? 회의실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배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최 이사가 당황해서 이사장을 쳐다봤지만 이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호원을 불러서. 최 이사.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최 이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이 재단의 진짜 실세가 누군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최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절원 설립 당시의 재단 정관, 주주 명단, 그리고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배옥순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최 이사. 지금까지 저는 배옥순 봉사자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본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옥 인장을 꺼내 회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인장은 성산 전통 예절원의 최고 의결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배 여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성산 전통 예절원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30년간 이 재단을 이끌어온 최고 의결권자 배옥순 총재입니다. 총재? 최민준 이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젊은 이사진들이 현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초짜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배 총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성산 종가의 종부로서 이 지역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내놓아 이 예절원을 만들었죠. 저는 왕년에 청와대 전통예절 자문위원이었고 문화재청 전통문화보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직책이나 과거의 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저는 계급장을 떼고 현장에서 일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갑질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배옥순 총재는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최민준 이사. 총재님, 저는 말씀 중입니다.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귀하는 지난 6개월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연륜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격 모독. 둘째, 재단의 정관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 셋째, 전통 문화를 경시하고 상업주의만을 추구.
배 총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정성껏 만든 전통 약과를 볼품없다며 폐기 지시하고 봉사자의 옷에 음식을 떨어뜨린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민준 이사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절원은 화려한 포장이나 서양식 마케팅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선조들의 지혜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배 총재는 최종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재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최민준 기획이사는 즉시 해임하며 재단 내 모든 권한을 박탈합니다. 또한 독단적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 변상을 요구합니다. 총재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예절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 총재가 물었습니다. 예절입니다. 맞습니다. 예절의 근본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직책이 높건 낮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절원의 이사라니 이것보다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 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 통쾌한 사건. 학벌과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됨. 배옥순 총재는 다시 총재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자 옷을 입고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고 진짜 해답도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만든 전통 약과는 예절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100년 전통의 맛을 보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포장과 현대적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전통을 대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왕년에 뭘 했든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미래도 없습니다. 배옥순 총재의 이 한마디는 예절원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최민준 이사가 해임된 후 성산 전통 예절원에는 비로소 맑은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옥순 총재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연륜의 전통과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배 총재는 복귀 후 첫 전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종가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는 법. 박종수 선생님의 40년 재래 연구, 이한규 선생님의 붓글씨 정신, 김옥자 할머니의 손맛과 정성은 그 어떤 SNS 마케팅보다 강한 콘텐츠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녀는 연륜 있는 봉사자들을 전통문화 전수 멘토로 위촉하고 정식 급여와 복지를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일부 시니어들에게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신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전통 약과를 포장할 때도 디자인이 중요하고 좋은 전통을 알릴 때는 유튜브가 필요해요. 정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효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절입니다. 새로운 기획이사 자리는 오랫동안 최 이사에게 무시당하며 묵묵히 일해왔던 30대의 젊은 실무자 김태윤에게 돌아갔습니다. 배 총재는 김 이사에게 단 하나의 과제를 내렸습니다. 대청 마루를 카페로 만들지 말고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시오. 그리고 그 마루 위에서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김 이사는 배 총재의 뜻을 이어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대청마루는 최신 방습 기술을 적용해 튼튼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철거 대신 복원된 마루 위에서는 다시 전통 혼례와 시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선생은 현대인의 간소한 재래 예절 수업을, 이한규 선생은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서예 캘리그라피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전통 서예가 좋아요를 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배 총재 할머니의 약과 레시피는 젊은 직원들의 세련된 디자인과 포장을 입고 총재님의 약과라는 이름으로 재단 기념품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한복 착용 규정이었습니다. 배 총재는 한복을 강요하는 대신 모든 직원에게 최고급 소재의 활동성 좋은 생활 한복 유니폼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자긍심을 느끼며 기꺼이 한복을 입었고 예절원의 이미지는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게 변했습니다. 1년 후 예절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옥순 총재는 봉사자 옷을 입고 장작불 앞에서 약과를 튀기고 있는 김태윤 이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사님, 왜 직접 불을 지피십니까?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배 총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이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총재님, 이제 알았습니다. 마케팅 자료에 100년 정성의 장작불 맛이라고 쓰는 것과 실제로 그 불 앞에서 땀 흘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효율은 정성을 이길 수 없다는 총재님의 말씀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옥순 총재는 김 이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심하고 이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